나는 62세 김정이다. 한평생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퇴직금 없이 은퇴했다. 젊을 때는 분식집을 운영했고 나름 손님도 많아 한동안은 잘 버텼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결국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퇴직금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는 돈이라곤 몇백만 원이 전부였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 원을 받는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는 오래전에 갈라섰다. 자녀는 둘 있지만 오래전부터 따로 살아왔고 연락도 끊긴 지 꽤 됐다. 어릴 때는 힘들어도 아이들만 잘 키우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힘들 때 기대할 곳은 없었다.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산다. 6평짜리 월세방, 보증금은 얼마 없지만 다행히 월세가 20만 원이라 감당할 수 있다. 큰 냉장고도 필요 없고 가전제품도 최소한으로 있다. 혼자 살다 보니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사치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처음에는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처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빠듯할 줄은 몰랐다. 친구들은 퇴직금을 받아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됐다. 가끔 외출할 때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것조차 고민해야 했다. 버스비 1,400원도 아깝게 느껴졌다.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다 결국 다시 내려놓고 나왔다. 이런 게 내 삶이구나 싶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공공근로에 지원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원 청소를 하면서 월 4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몸이 힘들긴 했지만 일을 하면 적어도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다. 아끼고 또 아꼈다. 시장이 문 닫을 시간이 되면 싼 값에 파는 채소를 샀다. 그걸로 국을 끓여 며칠을 버텼다.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지만 콩과 달걀로 단백질을 대신했다. 대중교통도 아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무조건 걸었다. 헬스장에 갈 돈은 없었지만 공원에서 무료 운동기구를 이용했다. 전기세 아낀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겨울엔 이불을 껴입고 버텼다. 이런 생활이 처음엔 비참하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남들이 보기엔 궁상맞아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하루하루가 초조했지만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었지만 점점 소박한 삶에 적응하게 되었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면 한숨이 나왔지만 지금은 남은 재료로 어떻게든 한 끼를 만들어 먹는 게 익숙해졌다. 시장에서 단돈 1,000원으로 깻잎 한 묶음을 사와서 간장에 찍어 밥을 먹으면 그게 또 별미였다. 예전에는 외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만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훨씬 든든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남은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야 했는데 도서관이 딱이었다. 무료로 책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다. 어릴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게 낙이 됐다. 사람들과 불필요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게 오히려 편했다. 대중교통도 최소한으로 이용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무조건 걸었다.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졌고 건강도 좋아지는 느낌이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드니 그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됐다. 공공근로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니 오히려 건강에도 좋았다.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비슷한 처지라 공감도 됐다.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모두 잃고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서 일한다고 했다. 우리끼리 서로 그래도 건강하니까 일이라도 하지라고 말하며 위로했다.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게 있다. 욕심만 버리면 가진 것이 적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제는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다.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옷을 사지만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었다. 내게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 물론 불안할 때도 있다. 국민연금 30만 원과 공공근로 40만 원으로 한 달을 꾸려나가지만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그래서 병원비를 아끼려고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됐다. 비싼 건강식품을 살 수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걷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관리한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예전에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비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좋다.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해 진력이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내게는 충분하다. 나는 퇴직금도 없고 자식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많은 돈이 없다고 해서 삶이 무조건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욕심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들처럼 풍족한 노후는 아니지만 그것이 꼭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욕심을 줄이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몸소 경험했다. 가끔 친구들과 연락이 닿을 때면 그들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비싼 선물을 해줬다는 얘기를 한다. 예전에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부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남들은 남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살기로 했다. 매달 연금 30만 원과 공공근로비 40만 원을 합쳐 7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값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고 대형 마트 대신 시장에서 싼 가격에 장을 볼 수도 있다. 고급 카페는 가지 못하지만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행은 가지 않지만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공허한 사람들도 많다. 반면 나처럼 적게 벌어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잘 버티며 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 삶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불안한 순간이 있고 가끔 외롭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 수준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가진 게 적어도 살 수 있다. 욕심만 버린다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기로 했다. 많은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없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일지도 모른다. 나는 퇴직금 없이 시작한 노후지만 그래도 나는 충분하다.